입주 3년 만에 발견된 균열, 건설사는 시효 끝.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새 아파트. 그런데 입주한 지 3년이 지나자 벽이 갈라지고 천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에 따지러 갔더니 돌아온 말이 뭔지 아세요? 이미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 한마디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는 2019년 3월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 갓 완공된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아파트. 42살 김수현 씨는 무려 1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이곳 25평 아파트를 5억 2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5억 2천만 원이에요. 웬만한 직장인이 20년 가까이 밥도 굶어가며 모아야 할 금액이죠. 입주 첫날 새집 특유의 냄새를 맡으며 김수현 씨가 느꼈을 감정,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죠? 그건 그냥 기쁨이 아니라 15년치 노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021년 여름 문제가 시작됩니다. 거실 천장 모서리에 머리카락만 한 가느다란 실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김수현 씨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새 건물도 조금은 수축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딱 6개월 후 그 가느다란 실금은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들었고요. 5억이 넘는 새 아파트에서 빗물이 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수현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같은 동 입주민 30가구에서 비슷한 증상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벽에 금이 가고 베란다 바닥이 한쪽으로 기울었으며 욕실 타일이 들뜬 집도 있었어요. 이쯤 되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2022년 2월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문 감정기관에 정밀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불량 및 철근 배근 부실로 인한 구조적 결함. 쉽게 말하면 건물 뼈대를 이루는 기초 공사 자체가 엉터리로 시공됐다는 겁니다. 가장 튼튼해야 할 곳이 가장 부실했던 거예요. 입주민들은 즉시 건설사 대림산업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의 답변이 가관이었어요. 입주 후 3년이 지났으므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건 쉽게 말해 건설사가 잘못 지은 부분을 책임지고 고쳐줘야 하는 의무인데요. 그 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거였습니다. 입주민들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균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건 불과 6개월 전이었고 그 전에는 눈을 씻고 봐도 알 수가 없었던 건데 말이에요. 결국 2022년 5월 김수현 씨를 포함한 29가구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금액은 총 12억 3천만 원, 가구당 평균 4,1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수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였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은 결국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 언제부터 세야 하는가? 입주일로부터 3년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함이 눈에 보인 날부터 계산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단순한 도배나 미장 하자냐, 아니면 건물 구조 자체의 결함이냐에 따라 책임 기간이 3년이냐, 10년이냐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여러분의 집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자, 이제 양측 주장을 들어볼까요? 먼저 입주민 측 원고 입장입니다. 저희가 균열을 처음 눈으로 확인한 건 2021년 8월이었고 이게 구조적 결함이라는 사실을 전문 감정을 통해 알게 된 건 2022년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낸 건 그로부터 불과 3달 뒤에요. 이게 어떻게 늦은 건가요? 게다가 원고 측은 이 결함이 단순 미장이나 도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뼈대에 해당하는 내력 구조부의 결함이기 때문에 10년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동 30가구에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도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시공불량의 명백한 증거라고요. 사전 점검 때 하자 없음에 서명했던 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확인한 것이지 벽 속 철근을 눈으로 볼 수 있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건설사 피고 측 주장도 들어봐야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미장과 도배 관련 하자는 3년, 그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또 입주 당시 사전 점검에서 입주민들 스스로 하자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이후 발생한 균열이 시공 문제인지 입주민의 사용 과정에서 생긴 충격이나 진동 때문인지 어떻게 단정하냐고 했습니다. 일부 균열은 콘크리트가 자연적으로 수축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주장도 내놨어요. 듣고 보면 아주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손을 들어주실 건지, 피고 손을 들어주실 건지 여러분의 판단을 직접 눌러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판사의 선택과 같은지 다른지 그 긴장감 한번 느껴보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1월 13일 선고 기일 30가구 입주민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고 42살 김수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웍이 넘는 빚을 안고 산 집이었으니까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균열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 기초 콘크리트 타설 불량과 철근 배근 부실이 확인된 이상 이건 단순 도배나 미장 문제가 아니라 건물 뼈대, 즉 내력 구조부의 구조적 결함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3년이 아니라 10년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언제부터 셀 것이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었어요. 재판부는 이 하자는 일반인이 통상적인 주의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은폐된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벽 속 철근이 부실하게 박혀 있는 걸 입주민이 어떻게 알겠어요? 입주민들이 천장이나 벽체를 직접 뜯어서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2021년 8월에 균열을 처음 발견했고 2022년 2월에 구조적 결함임을 알게 됐으며 2022년 5월에 소송을 냈으니 이건 하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전액이 다 인정된 건 아니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과하다고 삭감됐고 30가구 중 일부 가구의 균열은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자연적 수축으로 판단됐습니다. 그 결과 청구 금액 12억 3천만 원 중 70%인 8억 7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였어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건설사는 전문 시공자로서 하자 없는 건축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책임을 형식적 기간 경과만으로 면할 수 없다. 특히 구조적 안전과 관련된 하자는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자,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정리해 드릴게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도배나 미장은 3년이지만 건물 구조와 관련된 결함은 최대 10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내 아파트에 생긴 균열이 어떤 성격인지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균열이나 누수를 발견했다면 즉시 날짜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두세요. 하자를 언제 처음 발견했느냐가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혼자 싸우지 말고 같은 동 이웃들과 함께 움직이세요. 여러 가구에서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시공불량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30가구가 함께 나섰기에 가능했던 결과예요. 네 번째,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원고 편이었나요? 아니면 피고 편이었나요? 투표 결과와 여러분의 생각 블로그에 남겨주세요.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